저희 람다식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지영 씨가 얘기해 줬는데 우리 큰 지영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D 저는 이제 몇 번 문제냐면 9번 문제? 9번 문제에서 D도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저는 앱스트랙트 안 써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본문을 가지는 메서드를 가질 수 있고 이 더럭들도 본문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오버라이드 상태인 거죠. 그래서 D도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 문제를 GPT가 점점 잘못 내고 있다. 자, 이 D도 가능하다. 아, 그래요? 아, 문제 자체가 추상 메서드를 그러면 틀린 말이 나죠? 추상 메서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능은 정호 씨가 더 잘 받겠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 C와 D는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 얘는 추상 메서드인데 앱스트랙트를 안 썼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돼.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 것은 이죠. 정답 9번은 B가 맞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좀 어려운 람다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람다식. 여러분들이 람다식을 이해하려면 이너 클래스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너 클래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타입으로 테스트 어블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자, 이 친구는 자,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블을 잘못 썼네. 자, 이렇게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오직 클래스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쓰려면 꼭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받는데 보통 내부 클래스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냥 내부 클래스인 건 상관없이 자, 클래스를 만들고 자, 우리가 구현했다는 뜻으로 imple이라는 걸 많이 붙여요. implement, test of.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이 단계가 귀찮대요. 자, 이 단계가 귀찮아서 자, 여기 생성하는 쪽에 내부 클래스에서 익명 클래스라는 거 만들어서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한다? new test of이라 하고 body를 쓰면 자,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익명 클래스라서 익명 클래스 문법이라 불러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클래스 1이라는 걸 만들어서 implements 근데 1을 제가 1이라고 할게요. 1이라는 거 만들어서 implements testable 해놓고 사실은 누구를 만들고 있다? new one을 만들고 있는 요거를 익명 클래스라 불러요. 숫자가 붙어 있는 클래스죠. 자, 우리 이렇게 익명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 내가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당연히 다른 친구들도 구현을 강제하고 있으니까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강제할 때는 어떻게 그냥 마우스만 올려서 메서드 구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서드 구현 A, 메서드 구현 A 이렇게 하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바로 만들어서 구현해버렸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익명 클래스다. 그래서 이것을 익명 클래스 문법이라 하더라. 자, 근데 이거조차도 귀찮아서 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자, 나는 메서드가 하나뿐이야 라고 해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다 라고 써요. 자, 이거조차도 귀찮았어. 자, 이건 무슨 뜻이다? 나는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는 인터페이스야. 추상 함수가 한 개뿐인 인터페이스야. 그러니 람다식을 쓸 수 있어. 람다식은 왜 쓴다? 익명 클래스가 귀찮아서, 익명 클래스 코드가 너무 길어서. 자, 그냥 이거 안 쓸게요. 이거 안 쓰고 쭉 내려서 자, 우리가 타입을 모르니까 앞에다가 꼭 타입을 쓰고 테스트 업을 자, 람다는 람부다라고 해요. 람부다. M을 빼먹었는데 람다라는 영어의 실제 명칭이에요. 람부다 T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냥 바로 이렇게. 자, 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타입을. 그래서 앞에다가 쓰고. 자, 이때 우리가 구현하는 이 친구는 누군 거예요? A 함수가 되겠죠. 함수 A. 익명 클래스가 귀찮아서 나온 문법. 자, 이것 때문에 뭐 함수형 언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함수형 언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사람은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해드릴 건데 함수를 객체처럼 매개 변수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익명 클래스가 귀찮아서 나온 문법.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 하고 함수형 언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함수형 언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함수형 언어의 특징은 함수가 객체가 돼요.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라고도 부르는데 함수가 객체인 언어를 함수형 언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전달하는 데이터로 함수를 보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new 버튼이라고
여기서 이벤트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add action listener. 자, 원래 이 매개 변수로 객체를 꼭 전달해야 돼요. 그게 자바예요. 자바는 데이터를 무조건 뭘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객체와 또 숫자, 기본형 두 개가 있죠. 데이터는 자, 두 가지만 매개 변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형 언어는 함수도 쓸 수 있어요. 함수도. 자, 근데 이제 자바는 요거 두 개만 돼요. 근데 함수형 언어인 척 하는 것이 람다식이에요. 어떻게? 자, 보여드릴게요. 어쩌다 보니까 다 설명해 버리네. 자, add action listener. 자, 요 문법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안에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있죠. 함수형 언어는 매개 변수로 함수도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써져 있죠. 전달하는 데이터로 함수를 보낸다 이렇게 써져 있죠. 함수형 언어인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바는 무조건 객체 지향 언어라서 객체를 전달해야 돼요. 이때 객체 지향 문법이라는 거는 객체를 데이터로 보낸다 이 뜻이에요. 객체를 위주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보면 어떤 코드가 생각해야 돼요? 이 코드를 생각해야 돼요. 이 코드가 줄여져서 이렇게 들어왔다. 함수가 매개 변수로 온 건 아니다. 함수형 언어가 아니다. 객체 지향 언어다. 객체 언어다.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함수형 언어 배우고 우린 자바스크립트라는 함수형 언어를 배울 거예요. 배우고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한 얘기다? 내가 함수형 언어를 선행으로 했다. 자바스크립트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함수형 언어에서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봤을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보내는 거. 또는 이런 코드도 봤을 거예요. 자, 문법이 조금 달라요. 자, 이 코드. 자, 이 코드도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함수를 매개 변수로 쓰는 거. 문법이 조금 달라요. 자바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명 클래스가 나온 이유는 뭐다? 이 코드가 짧아지게 하려고. 귀찮아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잖아요. 어떻게? New Action Listener. 코드가 어때요? 벌써 길어졌죠? 이 코드랑 이 코드가 같은 코드예요. 두 개 써놓을까요, 그냥? 자, 이 코드랑 자, 이 코드는 같은 코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액션 리스너의 액션 퍼폼드라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똑같죠? 엄청 줄이는구나. 자, 이때 람다식의 전제 조건은 뭐다? 무조건 추상 메서드가 하나다. 자, 그렇게 수업을 해드렸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방금 했던 얘기들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다음 중 추상 메서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갑자기? 전 문제 거 아니에요? 자, 전 문제 거. 자, 그래도 일단 볼게요. 자, 본문이 없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죠. 자, 자 A. A. 자, 스태틱으로 선언한 메서드는 추상일 수 없어요. 무조건 본문이 있어야 돼요.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없죠. 사용이 안 되죠. 자,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맞는 말이네요. 아, 본문이 없는 메서드인데 본문이 있는 메서드를 잘못 봤다. 본문이 없는 메서드죠, 그렇죠? 본문이 없는 메서드. A를 잘못 봤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본문이 없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죠. 이걸 있는으로 왜 없는으로 봤지? 자, 다음 중 익명 클래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래스 이름이 1, 2, 3, 4인 클래스 이름이 없는 거겠죠, 그쵸? 없는 거. 자, 초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하며 객체를 생성한다. 그죠? 구현하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new하고 인터페이스를 그냥 인터페이스 이렇게 할게요. 저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뭐 업을 이렇게 하죠. 자, 이러면서 구현을 해야 되니까 바디에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구현하면서 객체를 생성한다. 맞는 말이죠. 재사용이 많은 클래스에 적합하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절대 재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 타입에 사용하는 거죠. 추상 객체의 사용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타입의 사용 바로 객체로 만들었으니까. 추상 메서드를 즉시 구현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래서 틀린 말이니까 C가 틀린 말이네요. 클래스 이름이 없다. 객체를 생성한다. 구현하면서. 자, C가 정답이네요.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조건으로 옳은 것 메서드가 꼭 한 개. 자, 그래서 A가 틀린 말이네요. 자, 스태틱 메서드만 있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죠. 객체니까 스태틱은 관련 없는 얘기예요. 스태틱이랑은 전혀 문법적으로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B는 틀린 말. C, 추상 메서드가 반드시 한 개 있어야 한다. C가 정답이네요.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바로 생성할 수 없죠. 자, 람다식으로 변환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람다식으로 변환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조건? 방금 위에 문제랑 똑같은 말이에요. 추상 메서드가 한 개여야 한다. D. 추상 메서드가 한 개여야 한다. 다음 코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테스트어블은 추상 클래스거나 인터페이스겠네요. 추상 클래스거나 인터페이스. 그래서 익명 클래스이며 객체를 생성하고 있다. B가 정답이네요. 선생님 이거 자체를 익명 클래스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자체를 익명 클래스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거 자체를 익명 클래스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구현한 클래스인 1을 객체로 이렇게 만드는 걸 컴파일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익명 클래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익명 클래스 문법이라 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추상 클래스는 사용할 수 없다. 있죠. 내부 클래스의 사용 예시다. 아니죠.
내부 클래스의 사용 예시가 아니라 익명 클래스의 사용 예시죠. 다음 중 익명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익명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추상이나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만들었을 때겠죠? 볼까? 한번 사용할 인터페이스 구현이 필요할 때 B가 정답이네요. 한번 사용할 인터페이스의 구현 필요할 때 익명 클래스를 쓰죠. 자, 반복적으로 생성한다는 건 재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재사용 용도가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게을러서 재사용할 것들은 써놓고 호출하는 식으로 써요. 자,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할 때 스태틱은 관련이 전혀 없어요. 클래스를 반드시 이름으로 재사용할 때 또 재사용이죠? 또 다른 말이에요. 자, 재사용할 때는 익명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음 코드에서 생성되는 클래스 파일 이름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친구 익명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자, 1이라는 친구가 생기는데 자, 1은 여기에 생겨요. 자, 여기. 그리고 현재 저 친구가 인터페이스며 임플리먼트 테스트 업을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뭐가 돼요? A 달러 A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보면 짜증이 나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뭐 이렇게 써가면서 확실히 알아.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B. 람다식은 다음 중 어떤 인터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는가? 또 나왔네. 중요해서. C. 추상 메서드가 하나인 함수형 인터페이스. 다음 코드. 자, 버튼에 어떤 이벤트가 동작하게 해라. 뭐 했을 때 클릭하면 이런 코드예요. 근데 이제 요 함수를 정의했을 때 클릭했을 때 동작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꾹 누르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가 꾹 누르면 동작이 되죠. 그렇죠? 버튼에 자, 요 동작 화면이 열려라. 동작을 여기다가 쓰면 된대요. 그게 액션 리스너. 자, 그러면 이제 자, 매개 변수란 무엇인가? 이거 액션 리스너의 매개 변수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돌려 얘기하면 액션 리스너의 매개 변수는 무엇인가? 자, 매개 변수는 액션 리스너라는 것을 객체로 만든 거니까 익명 클래스겠네요. 현재는 익명 클래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new 1이죠. 익명 클래스인데 누구를 구현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한 익명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D 끝. 혹시 이번에 문제 틀린 거 있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꼭 이렇게 틀리더라고. 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익명 클래스나 람다식에서 여기 지금 잘못 들어왔네. 자, 익명 클래스나 람다식에서 주의해야 될 점. 로컬 변수라는 것. 로컬 변수. 자, 예를 들어서 클래스 A가 있고 자, 여기에 run이라는 함수가 있고 자, 여기서 람다식을 썼어요. 람다식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메모리 얘기가 어려우신 분들, 자, 메모리 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익명 클래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람다식은 익명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쓰는데 그거는 로컬 클래스처럼 동작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익명 클래스처럼 동작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클래스가 1인데 누구를 임플리먼트한 누구 테스트 어버를 구현한 클래스가 생겨요. 그렇죠? 여기에 함수가 뭐가 있는 거예요? void a 할까요? 자, 이 코드는 사실 알고 보면 뭐인 거예요? 1에 t는 new 1, 요 코드인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더 정확히 따지면 a 달러 1이 되겠죠. 자,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만약 내가 여기서 int a는 10이라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a를 여기서 참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여기서 a를 하나 증가시켜라.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제가 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스코프는 누구만 접근이 가능하죠? 이보다 상위 스코프나 자식에 있는 스코프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현재 이 런이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접근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형제끼리는 전혀 접근이 불가능해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접근해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난번 수업은 제가 메모리 관점에서 봤는데 자, 오늘은 그냥 구조상의 관점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자, 이거 두 개는 같다고 했어요. 제가 두 개는 같다 그랬어요. 내가 이 코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플러스 A라 했어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메모리가 어려웠던 분들은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아, 진짜 얘가 돈을 내라고 자꾸 그러네. 자, 지금 이 친구를 여기서 접근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코드는 뭐랑 이 코드랑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걸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되는 것도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안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A를 쓰고 싶어. 쓰고 싶어. 그래서 참조하는 건 돼.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int a를 쓸 수 있겠다. 그럼 너무 헷갈린다, 그렇죠? 그러면 int b는 a 이렇게 써요. 요건 돼. 참조하는 건 가능하게 해줬어. 데이터만 복사해서 가져온대. 자, 그런데 원래 내가 이렇게 참조해서 바꾸는 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
위에 코드처럼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 관점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밑에도 불가능. 여기는 참조도 불가능하죠. 이것도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참조해서 쓰니까 이거는 가능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메모리가 더 쉬워요. 메모리로 기억하세요. 메모리가 원래 제대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메소드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은 스택에서 실행될 때 쓰이고 사라지는 데이터. 이때 사라진다는 건 누구를? 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사라질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객체, 테스트업을 객체는 뭐예요? 힙에서 저장되어 있는 객체. 이 친구는 내가 딱 지우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지워지지 않고 존재하는 친구. 이 친구가 여기에 접근하는 거는 불가능.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접근은 하는데 바꾸는 건 불가능. 그렇죠? 이 친구를 int a를 내가 10을 참조하고 있던 거를 11로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고 쳐도 이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유가 뭐예요? 이 객체는 이 런은 실행되고 나면 이 a가 종료되고 사라지고 플래시한 초기화되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 A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해봐야 소용없는, 항상 10으로 되니까 내가 증가시켜도 이 친구는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예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쓰는 거는 불가능. 메모리가 어려우신 분은 어떻게 기억하라? 이 코드랑 이 코드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건 여기서 안 돼. 그런데 너무 안 되는 건 좀 그러니까 참조는 가능하게.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참조하게 되면 이 친구를 파이널로 바꿔버려. 파이널로 왜 바꿔요? 못 바꾸게 하려. 불가능하게 하려고 파이널로 바꿔버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했던 어려운 얘기들이 쭉 있어요. 자, 어려운 얘기들을 보실 분은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만 빨리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익명 클래스 내부에서 외부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 자, 외부 변수라는 거는 로컬이나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이나 필드. 익명 클래스 내부에서 반드시 스태틱일 필요는 없죠. 접근할 때. 반드시 파이널이 외부 지역 변수 맞네. 로컬 변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로컬 변수. 제가 참조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파이널이 된다. 방금 얘기했죠? 자, 이것을 effectively final 이렇게 불러요. effectively final. 파이널로 강제로 바꾸는 것. 자, 이거는 효과적인이란 뜻이에요. 효과적인. 여러분들 이걸 못 바꾸게 하려고 강제로 파이널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변수는 클래스 필드여야 한다. 반드시는 아니고 로컬이어도 되죠. 그래서 B가 정답이긴 있네요. 어떤 변수든 접근 가능하다. 어떤 변수든 파이널이 되니까 B가 정답이긴 해요.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람다식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는 어떤 조건? 똑같은 얘기네요. 자, 이게 지금 한 번 선언되고 이후 값이 바뀌지 않는다. 상수란 뜻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자, 아까 상수, 요 방금 했던 요 말, it's effectively final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 돌려서 썼어. 자, 다음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제가 안 해도 여기는 뭐가 붙어요? 참조하면 파이널이 붙어요. 그럼 이때 뭐가 떠요? 컴파일 오류가 뜨겠죠.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C. 자동으로 파이널이 붙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정답 맞죠? 잘못됐으면 카운트는 파이널이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맞죠? 스태틱이 아니므로 접근 불가. 이상한 말을 하네요. 죠 접근은 되죠. 접근은 되죠. 컴파일에서 오류가 생기죠. C가 정답. 익명 클래스와 람다식 모두 적용되는 지역 변수 접근 제약은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지역 변수는 복사되며 변경 불가능. 아까 복사된다 그랬죠. C. 자, 5번. 다음 중 람다식이 인터페이스 필드에 접근할 때 특징은 인스턴스 필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왜? 제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자, 그림을 기억하면 돼. 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인스턴스 필드는 이 친구예요. 자, 이게 인스턴트 필드다. 자, 부모 지역이니까 접근이 되겠죠? 부모니까 이렇게 접근이 돼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턴트 필드를 써서 바꾸는 게 제일 안전하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C. 자, 6번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 x를 20으로 바꾸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람다에서 x를 참조했는데 바꾸고 있어. 똑같은 문제야. 플러스 플러스 하든 바꾸든. 그래서 x는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따지면 x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정확한 말이겠죠. C. 자, 여기 파이널이 붙어야 되니까. 자, 넘어가서 자, 똑같은 얘기예요.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변수인데 가장 적절한 거니까 조금 더 다른 걸 볼게요. 처음 선언 후 값을 한 번만 대입하고 더는 변경하지 않는 변수. 똑같은 말인데요. 그렇죠? 컴파일 타임에만 접근 가능. 이게 정답이 뭐예요? 파이널 키워드가 붙지 않았죠? 붙지 않았으니까 얘는 아니야. 안 붙였는데 되니까. 처음 선언 후 값을 한 번만 대입하고 더는 변경하지 않는 함수. 이게 파이널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컴파일 타임에만 접근 가능한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만 지역 변수를 익명 클래스나 람다식에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야. 왜냐면 이제 컴파일 할 때만 접근 가능.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스태틱 블록이랑 상관이 없죠. B가 정답인 것 같은데. 지영 씨 뭐가 정답이에요? B 맞죠? 네, B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9번. 다음 중 익명 클래스가 웨이브 클래스 변수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파이널이 아닌 경우죠. 변경해야 되는 경우. A네요. 변경이라는 거는 변수란 뜻이죠. 변수. 이거는 상수. 상수는 접근 가능하죠. A가 정답이고 초기화만 된 경우는 이 친구를 effectively final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얘도 가능이죠. 얘도 가능. 해당 지역 변수가 다른 클래스의 멤버. 이건 이제 다른 클래스의 멤버라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클래스 멤버니까 스태틱이거나 하니까 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되겠네요. 자, 바뀌면 안 되니까 변경해야 되는 경우. 자, 람다식은 어떤 방식으로 외부 변수를 내부에서 사용할까? 복사해서 B가 됩니다. 복사해서 나오면 정답. 그래서 B. 자, 끝. 자, 고생했고요. 지난 시간에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오래 걸렸고, 쉬었다가 와서 제네릭이라는 거를 볼까 해요. 제네릭. 아이고, 5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